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 경제가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빠진 모습이 역력한데요. 지역 경제 위기를 진단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임동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부산 경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제일 첫 번째로 고용이 지난해 대비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약 17,000명 이상이 감소를 했고 또 전체 GDP로 치면은 올해가 마이너스 1.4% 1분기가 요전에 한국은행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거는 2008년에 마이너스 3.3%가 감소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예. 하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 지역은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그 중에서 오락이라든가 관광 그런 서비스업 부분이 코로나 그 상황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네네. 지역 경제의 침체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계 소비와 관련해서는 더 관심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료에 이제 통계 집계 시차는 있긴 하지만 카드 사용료 기준으로 본다면은 오락이나 의류 신발, 숙박 네. 이런 부분은 거의 15% 이상. 그다음에 소비자가 현재 소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20% 이상 하락하는 걸로 다양한 지표상에서 우리 부산 경제가 우리나라 전체가 겪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고 나가지 않으니 소비도 일어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클린존을 지정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그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특히 2월달 이후 우리나라에 또 우리 부산 지역의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증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인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우리 부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 구별로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일부 못하는 재정 여건상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그 소상인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 서비스 부분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높은 70% 이상이 되는데 많은 부분이 소상인 자영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들어서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의 일종의 상생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착한 임대인 혹은 임대료 경감에 관련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3개월간 50% 정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그런 시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착한 임대인 그 상생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료를 50% 이상 감면을 했을 때 200만 원에 한해서 한도에까지 정부가 그 세금을 재산세를 갖다 지원한다든가 혹은 다른 설비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나 개인의 수입 감소와 관련된 건데요. 소비의 이제 급격한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예를 들어 동백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든가 네네. 3천억 원에서 1조 수준으로 확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부산에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소비에 있어서 저항감을 코로나로 인한 저항감을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 부분에서 경제 지표상으로 또 경제 주체, 가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그 우리 예, 예.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네.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그 위기, 그다음에 경제 그 위기로 인한 손실 이게 차별화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고 예. 충격이 폭이 크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간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런 부분에 그 업종에 네, 일을 종사를 하고 하죠. 있는데 종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의 일시적 소비 감소가 상당히 크고 또 중장기적일 수 있다. 네네. 이런 측면들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한국 경제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네네. 예, 서비스업 중심이고 자영업이 많고 네네. 그런 측면들이 취약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있다지만 어쨌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맞습니다.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종식이 빨리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향후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시고 네네. 또 저도 알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대위기 상황 우리 세계 경제가 경험했고 또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나 그 사스나 메르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크게 경기 회복 이런 위기 상황의 경기 회복의 그 특징 그런 구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네. 하나는 이제 V자 경기 회복 또 다른 하나는 L자 경기 회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V자와 L자로. L자. 네. V자는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하게 경기가 위축됐다가 네. 그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완화되거나 많이 나아졌을 경우 반등해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것.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L자는 경기가 급속하게 나빠졌는데 외부적인 충격인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아주 지속이 된다든가 혹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제 여러 부분의 충격이 쉽게 복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 경제 회복은 그 중간 어디에 있겠죠. 예.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 경제가 그 긍정적인 요인, 예를 들어 V자 반등이 가능한 요인으로는 일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관리가 잘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 여건이 그 코로나에 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V자에 가까운 반등을 예측하는 측면이고, 그렇지 않고 L자나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 하는 전망은 첫 번째로 그 코로나가 말씀 주셨듯이 종식은 되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그런 것들, 네네. 또 경제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전망이거든요. 미래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L자 양형 회복도 불가피하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요인은 우리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가 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네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상황인 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수출 수요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V자 반등 쪽으로 가더라도 L자형의 그 잡아당기는 요인으로 인해서 네네네.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는 V자 회복이 되기를 네. 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 대책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경제 구조라든지 우리 지역의 경제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산 경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부산 경제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외 지역으로 제조업 부분이 옮겨지고 또 해외로도 옮겨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선진국형이고 또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 갖는 코로나 관련해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사태와 같이 경기 그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받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백존을 확대한다든가 클린존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자금이나 재원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소비나 혹은 불안감,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적절한 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역시도 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경기 극복 과정에서 지자체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코로나가 세계적 현상이고 또 기본적인 대응이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와 동시에 각 지역별로 그 경제나 산업 구조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도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접근을 통한 코로나 극복 시책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새로운 뉴딜 정책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한 정책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은 각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런 전체적인 그 경기 회복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서 강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소비 측면에서는 넓은 범위의 가계에 재난이나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좋은 방법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시책이나 정책의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아마도 이 코로나가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새로운 노말, 새로운 표준처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의 그 투자들, 예를 들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산이 꼭 필요한 그러나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도로나 인프라나 그런 SOC를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재원 지원이 되고 투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방향이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그 부산 경제 자체가 숨을 쉬고 네네. 그다음에 일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 특히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 구에서는 그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그런 부분을 안고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차례 강조가 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는 임계치나 한계를 넘으면은 도산을 하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부산 경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초 여건 자체를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소상공인이나 그 자영업에 대한 긴급 지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그 여타 주민이 부산이 이제 서비스 중심이고 그 서비스가 관광이나 요식업이나 오락 문화 지출에 관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내수의 회복세가 있을 때 부산 주민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내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부산이 안전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측면에 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클린존을 해서 지방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방역이나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인증을 주는 제도 같은 경우는 신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기회에 체질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관광이라고 치면 네. 과거에 과거에 생태관광, 체험관광이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쩌면은 지금 클린 관광이라든가 뭐 안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관광의 그 기준이 관광을 즐기지만 안전이나 그 보건 문제가 고려된 그런 관광과 네. 같은 것들을 룰로서 서서히 정착시키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그 SOC 투자가 예. 정부의 그 새로운 정책, 뉴딜 정책과 부합하기도 하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미뤄왔거나 필요한데 하지 못한 것을 확대된 재정 여건이 이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또 보건 분야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우리가 뭐 약간의 유혹도 있지만 그런 부분 특히 건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부산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의 내실을 좀 탄탄하게 더 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쉽게 회복될 거란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잘 발전해서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